충남 선관위가 총선 예비후보의 종친회 관계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100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의 예비후보들에게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후보자다. 오늘은 서산 태안 지역의 예비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진 씨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태안 기업도시에는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는 이완섭 서산시장이 버스터미널 일부가 수석지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전이 아닌 이원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충남에서도 선관위가 총선 관계자 2명을 고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호석 기자, 충남 선관위에서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의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열린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는데요. 이곳에서 종친회 회원 등 30여 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과 가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5일 기준 총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10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단속됐습니다. 선관위는 이 중 10건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오는 3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네, 먼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단체 등은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기부 행위도 할 수 없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제공받은 자는 해당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보고회와 집회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선거와 관련 없는 의정활동 내용은 문자메시지와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 고발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법이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지난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기술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입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9일부터 금지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비해 전담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산 태안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예비후보 2명의 출마 의견과 주요 공약 등을 알아봤습니다. 양국관리법 거부하고 쌀값 20만 원 맞춰준다고 하고 안 지킵니다. 일본이 원전 해양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오히려 일본을 두둔합니다. 정치가 우리 경제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심판해야 됩니다. 서산 태안도 바꿔야 합니다. 서산 태안의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무서워하면서 자기를 뽑아준 농어민들은 우습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서산 태안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발전 속도가 느리고 소멸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황이어서 이웃 도시인 당진만 보더라도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또 도시가 새롭게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산업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지역은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서산 태안의 예전의 부흥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출생 대책이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출생 기본소득부터 우리 서산 태안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같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출생을 막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 그 청년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되고 유입이 되겠죠. 그래야 도시가 다시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생태 에너지로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번 떨어지고 5번 도전하는 이 뚝심과 간절함으로 이번 선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행정부 장관실에서, 총리실에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당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 바꿔보고 서산 태안 바꿔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점은 신선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젊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들, 정책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당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선하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 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 산업지역은 젊은이들을 위한 의료, 문화, 주거 같은 인프라가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산의 면 단위는 거의 모든 지역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생이죠.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자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경감시키는 조치,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1%대 이율로 소상공인 자금을 이자율을 낮춰주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출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으로 이전하고 기업도시가 털을 닦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덕분입니다. 제2의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그런 정책이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쌀값이 기준에 비해서 늦다 보니까 최소한 20만 원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이원까지 가는 가로림만의 이원 독꽃 간의 그 대교 건설하는 거 그리고 4차선 도로 확장하는 거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워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북극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밀려왔던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이번 주 내내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아래까지,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강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회복됐습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1월 날씨 만끽해야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도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하니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충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와 모빌리티 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목표로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당진시는 오는 2030년까지 SK 렌터카 등과 2,900억 원을 투입해 송하급 고대리 일원 5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혁신파크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둘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태안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태안기업도시 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태안기업도시는 지난 2007년부터 내년까지 10조 3천여억 원이 투입돼 천수만 간척지 비지구 일원 154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버스터미널 일부가 수석지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전이 아닌 이원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동문 이동과 수석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현재 터미널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만 수석지구로 옮겨 이원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실시계획 인가 후 2025년 착공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노인 퇴원 환자를 위해 공유주택을 운영합니다. 공유주택은 65세 이상 병원 퇴원 환자가 입주해 식사와 운동,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임시거처로 귀가 전까지 일상회복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남성 5가구와 여성 5가구가 입주할 수 있고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자입니다. 홍성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홍성군은 오는 29일 홍부급 신경리 산악 2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놀이터의 규모는 1,400여 제곱미터로 운동장과 놀이기구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시설로 구성됐습니다. 놀이터는 동물 등록과 관경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최고 40cm 이상은 대형견, 40cm 미만은 중소형견으로 공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93억 원을 투입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양조사와 성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과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라돈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양군이 낡은 음식점과 목욕장 시설 개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음식점과 목욕장입니다. 청양군은 주방위생관리 설비와 목욕장 환기시설 등 시설 개선 비용의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청양군에 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64억 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 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천을 준설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농기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로 확장, 포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읍면동별 정비율을 비교해 정비가 저조한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